안녕하세요. 가스드린 공인중개사 김은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승으로 인해 많은 양도 차익을 얻고 계실 텐데요. 이런 많은 양도 차익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세금으로 인해 다운 계약이나 업 계약을 부탁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분양권 양도세율 등 6월 1일부터 인상된 양도세율로 인해 다운계약 등의 유혹도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또는 분양권 매매계약 시에 종종 발생하는 다운계약과 업계약이 무엇이고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운계약과 업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인데요. 매도자의 경우 양도세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매수자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절세보다는 양도세 절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매도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일반 매매계약보다는 분양권 계약 시에 다운계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인데요. 매수자의 경우 향후 양도세 절세 효과 및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상향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가 높아져도 양도소득세에 영향이 없는 매도인의 경우 매수인의 요구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계약이나 업계약과 같이 거짓계약서 작성 시에 받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비과세나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요. 두 번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요. 공인중개사의 경우 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비과세나 감면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고요. 양수자의 경우에도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 비과세나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을 알아볼 텐데요. 소득세법 제91조 2항을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를 살펴볼 텐데요. 1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받는 경우이고요. 2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 비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익 중 적은 금액을 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제 거래가액은 5억,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은 4억, 즉 실제 거래가는 5억이지만 계약서상에 4억으로 기재해서 다운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 취득가액을 3억이라고 하고요. 비규제 지역에 2년 보유했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계산의 편의상 기타 필요경비는 0원으로 기본소득공제 또한 0원으로 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계산식을 보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기타 필요경비를 뺀 경우 양도차익을 구할 수가 있고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하고 나면 양도소득 금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즉 250만원을 제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고요. 여기에 과세표준액에 따른 상세율을 곱해주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실제 거래가액 5억에서 취득가액 3억을 빼면 2억이 되는데요. 기타 필요경비는 편의상 0원으로 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2억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비규제 지역 2년 보유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 금액은 2억이 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또한 제가 편의상 0원으로 했기 때문에 양대소득의 과세표준은 2억이 되고요. 과세표준이 2억일 경우에 세율은 38%를 적용을 해서 누진공제 1940만원을 빼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5660만원이 됩니다. 앞에 소득세법을 보면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익 중 적은 금액을 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도소득 산출세액 같은 경우에 앞에 예를 들었을 때 5660만원이었고요.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1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 적은 금액인 5660만원을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비과세 받았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경우에 무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무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감면세액을 적용받았을 때 과소신고로 인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납부일수 또는 과소납부일수 곱하기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무과소납부일수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해당 관련 법인데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면요. 부정행위로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1항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 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1항 납세 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국세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법정기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여기에 다시 곱해줍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제27조의 4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 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즉 0.02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 부서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를 처분합니다. 해당 관련 법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3항을 보면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 작성 시에 받는 처벌인데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38조 등록 취소입니다. 2항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호를 보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인데요. 또한 제39조 업무의 정지 1항을 보시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제38조 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38조 제2항은 앞서 위에서 살펴봤던 38조 2항의 7호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을 작성한 경우입니다.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니언시 제도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후 상대방이 변심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 과태료의 100%를 면제해 주고요. 담당 공무원이 조사나 소명 요구를 한 뒤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과태료를 50% 감면해 줍니다. 신고자 과태료가 100% 면제되거나 신고자 과태료가 50% 감면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규정이 적용 안 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신고자의 거래 상대방의 경우에는 탄로한 세금, 가산세,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알아본 것과 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허위계약 및 신고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세금 및 과태료 등의 금전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아마도 법을 위반했다는 불안감과 언제 적발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부담감 또한 매우 클 텐데요.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게 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까사드림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